안녕하세요,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EPL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등권 팀들이 일단 패배하는 상황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승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황희찬 선수는 리그 8호 골을 폭발시키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날 역시 루턴을 상대로 4대3으로 가까스로 승리했는데 이 두 경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메디슨이 손흥민에 관해서 인터뷰를 해 화제가 됐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울버햄튼의 라인업에서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조세사 키퍼가 일단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세사 키퍼가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울버햄튼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지만 이날 경기 벤틀리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역시 황희찬 선수가 윙어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골 장면을 살펴보면은 일단 전반 41분 장면입니다. 벌리가 공을 받은 상황에서 일단 패스를 하는데 이 울버햄튼 선수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쉬운 패스를 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끊기게 되고, 이 공을 받은 울버햄튼 선수가 중간에 바라보는데 한 달이 거쳐서 이제 황희찬 선수한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중간으로 공이 갈 때 벌리 선수들이 완전히 이 중앙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에는 황희찬 선수한테는 거의 완벽히 공간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황희찬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이 상황을 보면은 사실상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근에 골 마무리 감각이 가장 좋은 선수인 황희찬 선수에게 공이 안 갈 이유가 없죠. 일단 갔고, 황희찬 선수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한 템포를 죽이고 찹니다. 앞에 아무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한번 꺾어서 상대방의 밸런스를 무너뜨린 다음에 나오는 그 공간으로 슈팅을 하죠. 황희찬 선수의 전매 특허 마무리, 당연히 골망을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 선수인데 이 경기 자체의 흐름은 사실상 벌리가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은 벌리 역시 꽤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벌리가 분위기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울버햄튼이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울버햄튼에겐 다행인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몇몇 울버햄튼 팬들은 이 경기를 다 보기 위해서 커피를 마셔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울버햄튼 팬 입장에서는 좀 힘든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죠. 벌리가 1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셰필드가 20위. 이 두 팀 간의 대결이 사실상 그 전 라운드에 있었는데 벌리가 5대0으로 이겼죠. 그래가지고 일단 강등권 대결에서는 벌리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여하튼 갈 길 먼 벌리입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보여준 기세를 생각할 때 사실상 강등권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번 최근 경기에서 이제 진 루턴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강등권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BBC에서도 이제 황희찬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빙센 콤파니, 이 벌리의 감독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Controlling much of the game. 이 게임의 거의 대부분을 통제했지만, 그리고 이제 벤틀리를 몇 번 시험하긴 했습니다. 이 새로운 키퍼죠. 이 울버햄튼의 새로운 키퍼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황희찬 선수가 자신의 이번 시즌 9골째를 만들어내면서 홈 경기장에선 6, 그리고 어웨이 경기장에서는 이제 3개의 골을 만들어낸 황희찬 선수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BBC의 평점에서도 황희찬 선수는 7.97점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 선수고, 그리고 오늘 아까 이야기했지만 루턴이 아스날에게 4대3으로 졌습니다. 근데 경기 결과를 보면은 아스날이 지금 리그 선두팀이고 루턴이 지금 강등 당할지도 모르는 팀인데 4대3이라는 스코어, 정말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루턴이 이 3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가브리엘 제수스와 마르티넬리의 골이 나온 시각까지 생각해보면은 그럼 45분까지죠. 하베르츠가 60분대에 골을 넣지 않았더라면 동점도 어려울 뻔했고, 마지막에 데클란 라이스가 90분에 추가 시간 7분,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졌는데 사실상 그 마지막 상황에서 골을 넣으면서 4대3으로 이제 역전을 한 거죠. 굉장한 승리였는데,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앞에 2골을 이제 세트피스에서 넣었습니다.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중거리 슛 굉장히 좋았고, 라이스의 골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일단은 96분에 6분 추가 상황, 지금 17초가 좀 지나갔는데 추가 시간 상황이었겠죠. 아스날의 왼쪽에서 일단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단 중간으로 한번 빼줬다가 여기에서 바로 크로스를 날리거든요. 사실상 이제 추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격의 방법이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데클란 라이스가
크로스를 머리에 맞추면서 그대로 공의 방향을 돌려놓는 굉장히 좋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아스날의 극적인 승리를 가져왔고, 루턴타운 홈 경기이기는 했지만 이 아스날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흡사 뭔가 대회를 우승한 것 같은 굉장히 극장골을 만들어내면서 기뻐하는 그런 아스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아스날이 거의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아스날의 이제 약점이 몇 가지가 보였는데, 일단 두 번이나 이 세트피스에서 크게 실점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개인 능력으로 로스 바클리한테 골을 내줬을 때 여하튼 아스날이 뭔가 좀 흔들리고 있는 조짐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지표상으로는 아스날이 이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벌리에게 1대0으로 이겼고, 루턴이 아스날에게 4대3으로 졌고, 아스날이 결국에는 승리를 기록하면서 승점 36점으로 일단은 승점 5점 차이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리그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위권 팀들을 살펴보면은 루턴이 이제 17위, 에버튼이 아직 경기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18위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셰필드가 맨 밑에 있고 번리, 이렇게 지금 방등권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버햄튼은 12위로 일단 도약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강등을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좀 아쉬울 수 있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그 파이낸셜,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선수들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 그리고 다음 이적 시장이 오기 전까지 일단 최대한 승점을 올려놔야 됩니다. 주요 선수들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EPL 15라운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2월엔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만 해도 일단 6경기가 더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에버튼, 뉴캐슬, 그리고 토트넘, 웨스트햄이 있습니다. 뉴캐슬을 상대하는 에버튼은 일단 뉴캐슬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게, 이 에버튼이 이제 강등권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또 뉴캐슬 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이 강팀이기는 하지만 현재 부상도 굉장히 많고 이 에버튼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토트넘은 웨스트햄과의 경기로 이 EPL 15라운드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저번이랑 똑같죠. 일단 토트넘은 다른 유럽 대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경기 일정이 잡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가운데 재밌는 인터뷰가 하나 있었어요.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메디슨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풋볼 런던에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손흥민 때문에 놀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했는데, 이 풋볼 런던의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캡틴인 손흥민 선수가 이 드레싱룸에서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리스가 일단은 이 클럽의 롱텀 플랜, 장기적인 어떤 플랜에서 이제 배제가 되면서 The South Korean,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메이저 히트, 완전 이 캡틴 롤로서 히트를 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풋볼 클럽에서 모두의 존중을 받고 있는 캡틴이긴 하지만 메디슨 역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손흥민에 대해서 메디슨이 There's like a mutual respect, 뭔가 나와 손흥민 사이에는 이 상호 간의 어떤 존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뭔가 경기장에서 악수만 해도,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해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런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탑 플레이어라는 게 바로 느껴진다. 물론 뭐 100개 이상의 프리미어리그 골을 넣은 선수이기도 하고 이 피니셔 중에서는 one of the best, 진짜 최고의 피니셔 중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처음에 뛸 때는 이제 해리 케인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케인이 최전방에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레프트 윙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메디슨과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I was buzzing off that straight away as we were close to each other and linking up well in training. 우리가 훈련 가운데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것에 대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제 최전방 공격수의 포지션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케미스트리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시즌 초에 가까운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진짜 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환영받는, 이 환대받는 그런 느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로이킨이나 존 테리처럼 막 엄청 카리스마틱하고 막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어떤 그런 리더의 느낌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메디슨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이다.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아시아 계통의 선수로서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사실은 좀 소극적이고 그냥 예시를 좀 직접 보여주는 뭔가 이 본이 되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조용한 리더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손흥민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선수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하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디슨이 놀랐다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메디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한국인들이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도 좀 놀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동양 사람들이 조금 더 소극적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은 듣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nice aura, 굉장히 좋은 아우라를 갖추고 있고 big personality, 굉장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대단한 선수들은 어쨌건 그 뒤에서 나오는 후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들에 진짜 빛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여하튼 극찬을 늘어놓은 메디슨이고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off the pitch and on the pitch 우리가 경기장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밖에 있을 때 계속 좋게 뭔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의 어떤 관계는 지속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좀 속상한 게 있다면 이제 부상 부분이죠. 풀럼전 다음에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서로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top of the world, 진짜 이 세상의 꼭대기에 선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손흥민과 자신의 관계가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 돌아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다시 보여줄 것이다. 여기에서 좀 인상적인 단어는 위인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조합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좋은 조합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자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전에 토트넘의 경기를 살펴봤을 때 여하튼 리그 10경기 무패, 진짜 큰 기록이죠. 브랜트포드, 맨유, 본머스, 번리, 셰필드, 아스날, 리버풀, 루턴,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까지 이 10경기를 무패로 달린 이 토트넘의 기록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공헌을 했는가? 메디슨인가? 아니면 이제 부상으로 나갔던 반더벤인가? 아니면 지금 레드카드 때문에 트러블을 겪고 있다가 이제 이번 경기에 돌아오는 로메로인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 선수 모두 정말 큰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었던 것입니다. 제발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경기들 웨스트햄, 뉴캐슬, 노팅엄, 에버튼, 브라이튼 그리고 본머스까지 12월에 경기가 벌써 6개나 있습니다. 이미 한 경기를 했는데도 6경기가 남아있죠. 그리고 1월에는 FA컵이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부상 선수들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 계속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기 전에 또 오늘 저녁에 라디오가 있죠. 겨울에 듣고 싶은 노래라는 주제로 노래 라디오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은 어쿠스틱 기타로 좋은 커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